일본이 정미사일 사정거리 밖에서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중국 해군 공격 능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지만 일본의 무장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은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항공자위대의 전투기에 탑재해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400km 이상의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사거리 400km 이상으로 개발해 수년 내 실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미사일은 적이 사정권 밖에서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스탠드오프 방어 능력의 하나로 꼽힌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방위계획 대강에 이 개념을 포함했다. 일본은 이미 2017년 공대함 미사일인 ASM-3 개발을 완료했다. 일본 방위성은 ASM-3의 연료를 늘리는 방법 등으로 개량해 400km 이상 날아가는 신형 미사일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ASM-3는 공격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논란 때문에 사거리가 억제됐다며 중국군의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사거리를 늘린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방위성 간부들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방위성은 신형 미사일 개발비를 이르면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F-2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마하 3의 초음속으로 비행해 적 함정의 대공방어망으로는 방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거리는 최장 200km로 알려져 있다. ASM-3 미사일은 2003년부터 총 3억 4,510만 달러를 들여 개발했다. 지난 2017년 7월 말까지 총 15발의 실사격 시험을 했고 같은 해 말 분석을 마쳤다고 한다. 이 미사일은 2019 회계연도 양산에 들어가 일본 공군 자위대의 F-2 전투기에 장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항공자위대의 ASM-1과 ASM-2를 대체할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150에서 200km지만 최신 엔진을 탑재한 덕분에 속도는 마하 3 이상이서 요격이 쉽지 않다. 길이는 5.25m, 무게는 900kg로 꽤 크고 무겁다. ASM-2는 길이 4m, 지름 35cm에 무게 530kg이다. 강력한 엔진 덕분에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적 함정 레이더에 탐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시스키밍 능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017년 7월 이 미사일의 도입은 동중국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대군을 제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현재 약 90대의 F-2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F-2 전투기는 출격 시 최대 2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만큼 이론상 한꺼번에 모든 비행기가 출격한다고 가정하면 총 180발 이상의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 동중국해에서 작전하는 중국 함정에 미사일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본 방위성이 신형 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중국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억지력 강화다. 2000년대 들어 사거리 150km로 추정되는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중국판 이지스함인 051형 구축함이 등장했다. 함대함, 함대공 작전은 물론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보유한 함정이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2013에서 2018년에만 15척 이상 취역한 이 함정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성이 일본 최초의 공대함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것은 그간 정치적 배려로 미사일의 사정을 억제하는 구상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은 그동안 타국에 위협이 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피해왔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사정거리 300km 이하의 지대지 미사일의 연구 개발 방침을 나타냈지만 여권 일각의 반대로 포기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에는 F-15J에 탑재하기 위해 사거리 900km의 미국산 공대지 미사일의 도입을 결정했는데 이는 중국의 군비 확장이 일본에 미치는 위협 때문이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문은 헌법 9조에 따른 자위대의 방어적인 임무에 비추어도 장거리 미사일의 필요성은 자명해졌다면서 구식이 된 공대함 미사일 ASM-3 개량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한미 북발 사체는 단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 여부는 계속 분석. 5월 초 두 차례 발사 미사일은 같은 종류, 발사 차량 형태만 달라. 한미 양국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20여일간 분석한 끝에 단거리 미사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단거리 미사일들을 유엔 제재 대상인 탄도 미사일 범주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이날 전했다. 또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데르급과 비행 특성 등이 유사한지에 대해서도 계속 분석하기로 했다.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지난주 초반 내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어 정 장관은 지난 1일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은 5월에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비핵화 협상에서 이탈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미는 북한이 5월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같은 종류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5월 초에 두 차례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차이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이동식 발사 차량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 이상으로 나온 것은 없다고 했다. 지난달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은 고도 60여 킬로미터로 24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 같은 달 9일 평북 구성 일대에서 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은 고도 45에서 50킬로미터로 각각 420여 킬로미터, 27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 3.
카이, 스페인 첫 방산전 참가 현지 훈련기 교체 사업 참여 의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유럽 방산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달 29일에서 3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방산 보안 전시회 FAINDF 2019에 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스페인 국방부 주관으로 올린 FAINDF 2019는 유럽과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23개국 128개 업체가 참가한 방산 보안 전시회로 올해가 첫 행사다. 카이는 전시회에서 KT-1 기본훈련기, FA-50 경공격기, LCH 소형 민수 헬기 등을 선보였다. 또 카이 김조원 사장은 하비에로 살토 마르티네스 스페인 공군 사령관 및 스페인 방사청 관계자와 만나 국산 훈련기의 우수성과 효율성을 설명하고 스페인 훈련기 사업 참여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스페인 공군은 노후한 기본 훈련기를 신규 훈련기로 대체하는 사업 추진을 고려 중이고 추후 고등 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르티네스 사령관은 한국 공군과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는 KT-1과 T-50의 우수성은 잘 알고 있다며 스페인 공군도 훈련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은 스페인 공군이 한국을 방문해 항공기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카이 관계자는 스페인 전시회 참가를 통해 국산 항공기의 유럽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확인했다며 지속적인 세일즈 경영으로 해외 시장에서 국산 항공기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